명나라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명나라 시기를 한나라와 당나라 시기와 함께 중국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시기들 중에 하나로 꼽고 있는데, 당시 유럽 국가들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비단과 도자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때 일본과 남아메리카에서 생산된 은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유입이 되면서 명나라 중기와 후기에는 상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명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명나라가 멸망한 이유에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것이 명나라 중기부터는 어리고 무능한 황제들이 정권을 잡게 되고 조정이 황관들 손에 노란하게 되면서 명나라가 점차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명태조 주원장은 황간의 정치 개입을 우려해 황간은 100명이 넘어서는 안 되고 황간들에게 문자를 가르치지 못하게 했으며, 아예 황간은 정부의 요직에 관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새긴 철비를 새겨 후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태조의 뜻과는 반대로 명나라 왕조야말로 황간들이 조정에서 국정을 농단한 대표적인 왕조가 되는데, 조카를 죽이고 황제의 자리에 오른 3대 황제 성종 영락제는 정난의 변을 일으켰을 때 황간의 도움으로 성공을 하면서 황간들은 황제의 비호 아래 권력이 강화되고 5대 황제인 선종, 선덕제 때에는 황간학교인 내서당을 설치하여 마침내 명나라 황간 세력의 발전을 돕게 되는 발판이 됩니다. 그리하여 몇십 년 내에 궁전의 황간들은 거대한 황실을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사, 심지어는 관리 임명과 승진과 같은 내정 문제에도 깊이 관여하게 되면서 영락제 때의 10,000명 정도의 황간들이 명나라 말기가 되어서는 7만 명에 이르렀고, 무엇보다도 출세를 위해 스스로 거세하고 황간이 되는 사람이 많았던 만큼 황간의 부정부패는 도를 지나치게 만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명나라 때 특히 정권을 쥐고 횡포를 부려 유명세를 탄 황간으로는 영종 때의 왕진, 성화제 때의 왕직, 정덕제 때의 유군, 청계제 때의 위충현 등을 들 수가 있는데, 대개 이 황간들이 정권을 휘두를 때에는 황제가 정사에 소홀하면서 황간에게 황제의 절대적인 권한을 위임한 시기였습니다. 왕진은 6대 황제, 영종이 어렸을 때의 교육 담당으로 영종이 겨우 9살의 나이에 황제에 오르자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신에게 비판적인 관리들을 잔인한 방식으로 처형하고, 당시 몽골계 오이라트족이 쳐들어오자 영종을 꼬드겨 친정을 강행하는데 결국 황제가 포로로 잡히는 역사에도 없는 치욕적인 사건을 만들면서 황간 왕진은 호위 장교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8대 황제 헌종과 중국 역사상 일부 일처제를 자처한 몇 안 되는 명군이었던 9대 황제 효종의 시대는 명나라 왕조의 마지막 태평성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 효종은 18살의 나이로 즉위하여 전대의 정치를 물랑케 했던 황간들과 그들의 비호로 관리가 된 정봉관 2,000여 명을 모두 파면해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으면서 잠시 동안 명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학술과 문화 역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명군인 효종이 죽고 그의 아들인 무종, 정덕제가 14살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면서 아버지와는 다르게 정치에 관심이 없고 놀기만을 좋아했는데, 이때 정권을 휘두르고 모함을 꾀하다 처형된 유군은 황제의 권위를 등에 업고 공개적으로 매간매직을 자행하면서 그의 재산은 산처럼 쌓여 당시 명나라 조정 국고 수입의 1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다고 하는데, 2001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근현대 1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60인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유군이 그 중에 포함되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악명이 높았던 황간 위충현은 도박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깡패 출신으로 스스로 거세하여 황간이 된 사람인데, 16세기 황제 자리에 오른 희종 청계제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맹에 가까워 글을 읽지 못하면서 정치를 등하시하자 황간 위충현은 정권을 휘두르며 자기에게 비판적인 독립당을 탄압하고 전국의 학교를 폐쇄시킵니다.
그는 황제의 버금가는 지위를 가지며 그 정도가 황제 앞에서만 부를 수 있는 만세를 그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길바닥에 엎드려 구천세를 불렀다고 하니 그야말로 황제 다음가는 2인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음 황제인 마지막 황제 숭정제 때에 자살하고 맙니다. 명나라 때에는 국제적으로 해상 무역이 갑작스럽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명나라의 군주들은 상업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고 명나라 태조, 주원장은 나무판자 하나라도 바다로 들이지 못하게 하라는 엄격한 해금령을 내려 관문을 닫고 지킨다는 원칙이 명나라 왕조의 기본적인 대외 정책이었습니다. 해금령은 300년이 넘게 이어져 개인이 선박을 만들어 무역에 종사하는 일은 금지되었고 다만 3대 황제인 성종, 영락제 때의 정화의 원정 시대에만 예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명나라 초기 중국인들이 상대했던 국가는 동남아시아를 위주로 한 3개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해금은 더욱 엄격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포르투갈 사람들이 중국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포르투갈은 유럽에서 가장 먼저 식민지 개척에 나선 국가로 그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동방 항로를 이용하여 1511년 말레이 반도 서부 해안에 위치한 말라카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1517년 포르투갈 국왕이 사절단을 보내어 중국과 무역 관계를 수립하길 원했으나 때마침 10대 황제 무종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새로 즉위한 세종은 크게 화를 내는데 세종은 이들을 야만적인 해적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들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더욱더 해금령을 경고시하는데 원래 대부분의 신분이 상인이었던 사절단들은 정상적으로 무역을 할 수 없게 되자 해적으로 돌변하면서 이들의 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에 이어 들어온 스페인과 네덜란드는 신흥항해 대국의 사신이자 상인으로 기세 등등하게 중국 땅을 밟았으나 역시 명나라 왕조는 조공 무역이란 개념에 집착하였고 서방인들은 평등한 국제 무역이 불가능해지자 무력으로 중국의 문을 열겠다는 노선을 확정하면서 먼저 스페인과의 힘겨루기에서 이긴 포르투갈이 자신들의 기지국으로 마카오를 선택하고 1624년 네덜란드는 대만을 점령하여 한참 뒤인 1661년 정성공에게 쫓겨날 때까지 대만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덜란드와 스페인, 포르투갈 상인들은 유럽에서 인기가 많은 중국 상품들을 사기 위해 은으로 대금을 지불하면서 이렇게 유입된 많은 양의 은은 명나라의 경제를 발전시켜 나중에는 세금을 은으로 거둘 정도로 명나라는 풍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국의 고추가 들어오면서 사천 요리에 큰 영향을 주었고 메마른 땅에서도 잘 자라는 고구마와 감자 등이 경작되기 시작하면서 기근과 가뭄의 영향이 크게 줄어들고 인구가 늘어났으며 명나라 말 이탈리아 출신의 예수의 신부였던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들어와 천주교를 전파하며 조선까지 영향을 주었고 종교, 수학, 물리, 지리, 의학까지 소개하면서 명나라는 서양의 과학 문물을 이해하고 적용하려는 새로운 움직임들이 싹트게 됩니다. 그리고 명나라는 15세기에서 16세기에 북쪽에서는 몽골이, 남쪽에서는 왜구가 침략하여 국가 존립을 위협합니다. 이것을 북로남외라고 하는데 명나라가 몽골족을 만리장성 밖으로 몰아냈지만 몽골족은 시시때때로 만리장성 이남을 넘어오는데 만리장성을 다시 쌓고 변방을 방어했음에도 불구하고 몽골의 침략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이라트를 몰아내고 몽골의 패자로 등장한 타타르는 1550년 명군을 대파하고 북경을 포위하는 경술의 변을 일으키는데 이때 중국 각 지방의 원군들이 모여들어 북경에 함락만은 면하였으나 명나라는 국고의 상당 부분이 몽골과의 전쟁 비용으로 사용하여 재정난에 허덕이게 됩니다. 이듬해 명나라는 타타르와 타협하여 유목민족의 생존수단인 말거래를 허용하면서 책봉 관계를 맺어 몽골의 침략으로부터 어느 정도 한숨을 돌릴 수가 있었으나 타타르는 말 무역의 특권을 확보하면서 대외 팽창의 의지를 잠재우게 되고 결국 훗날 새로이 흥기한 만주족에게 대륙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하지만 몽골의 침입보다 더 골치가 아팠던 것은 남방 지역의 왜구였습니다. 일본은 자국 내 상업 활동만으로는 상업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에까지 그들의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자 했고, 당시 명왕조와 일본과의 공식적인 관계는 저장 해안의 닝보항을 통해서만 조공 무역이 이루어졌는데, 일본의 사절은 10년에 한 번만 방문할 수가 있으며 함대는 2척만 가능하니 실제로는 중국 전 해안을 따라서 은밀한 교역이 이루어집니다. 상인들은 종종 밀수업자가 되기도 하고 상품을 가득 실은 배는 해적들을 유혹하면서 일본과 중국의 해적들은 해안 어느 곳이든지 멋대로 공격하여 16세기 중반 심각한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일본 지방 세력의 하나인 오우치 가문에서 배 3척을 중국에 파견했는데, 다른 실력자였던 호소카 가문에서 보낸 배가 거의 동시에 광둥에 입항하면서 두 세력 간의 집단 난투극이 벌어지고, 일부 일본인들과 왜구를 가장한 대다수의 중국 상인들이 배에서 내려 명나라 영파 등의 해안 지대를 약탈하고 파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명나라가 밀무역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하자 이에 반발하면서 중국 상인들과 일본인들이 동남 해안을 따라 절강, 항주, 안후이 등을 휩쓸면서 80여일 동안 4,000명의 농민들을 살해하고 약탈을 자행하였는데, 결국 명나라 조정은 대대적으로 왜구를 토벌한 후에 1567년 해금령을 다소 완화하면서 상인들이 동남아에서 해외 무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왜구는 줄어들게 됩니다. 명나라 중기부터는 나라가 멸망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4대 암군이 등장합니다. 혼자 놀기의 달인이었던 10대 무종인 정덕제, 도교를 광신하여 스스로를 신선이라 칭하며 불로장생 단약 만들기에 집중한 11대 세종, 가정제와 30년을 조정에 나오지 않고 정무를 보지 않은 파업 황제, 13대 신종, 만역제, 그리고 취미인 목공에만 몰두한 15대 희종, 청계제입니다. 이들의 재위 기간은 명나라가 존재했던 276년 중에 117년으로 명나라 후반기라고 하면 거의 이들의 시대로 당연히 나라는 망가질 대로 망가지게 됩니다. 그 중에 신종 만역제는 임진왜란 때에 조선의 원군을 보내주어 조선 황제 또는 고려 천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재위 기간이 48년으로 명나라 황제들 중에 가장 길지만 30년 동안을 조정에서 나오지 않고 정사를 돌보지 않았기에 명사에서는 명나라는 실제로 만역제 때에 망한 것이나 다름없다 라고 기록할 정도로 최고의 암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역제가 10살의 어린 나이에 황제에 오르고 10년 동안은 중국의 4대 명제상으로 꼽히는 장거정이 황제를 보필하면서 느슨해져 있던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부패하고 무능한 관리들을 축출하면서 부역과 조세, 잡세 등을 일원화하여 모두 은으로 납부하게 하는 1조 편법의 시행은 정부의 창고에 다시 곡식이 쌓여가면서 쇠락해져 가는 명나라의 수명을 70년간 연장시켰다 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나 장거정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동안 길을 펴지 못했던 반대파들에 의해 장거정에 대한 탄핵이 제기되고 그의 개혁 정책도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만역제는 30년 동안이나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명나라 조정은 방치되었습니다. 여기에 나라 안팎으로 반란과 전쟁이 일어나 1592년에는 닝샤에서 몽골 출신의 군인인 보바이가 반란을 일으켰고, 1597년에는 조선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으며, 같은 해 서남 지방의 소수 민족인 묘족의 수장인 양응룡이 반란을 일으켜 이러한 만역 3대정으로 인하여 국가 재정이 고갈됩니다. 이러는 사이에 북방의 여진족이 새로이 세력을 기우며 중원을 위협하기 시작하는데, 1588년 여진족의 지도자 누르하치가 건주 여진을 통일하자 명나라는 여진족을 토벌하고자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뒤를 이어 3차례에 걸쳐 22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무리하게 파병하여 국고가 바닥나게 됩니다.
반면 누르하치는 1616년 여진족을 완전히 통일하고 금나라를 잇는다는 뜻으로 후금을 세웁니다. 그리고 16세기 말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소빙기가 되면서 당시 유럽뿐만 아니라 명나라도 기후가 한랭해지는데 극심한 한파와 가뭄으로 인하여 기근이 계속되면서 기아 폭동이 일어나고 게다가 황간들의 부패와 가혹하게 높은 세금 징수로 인하여 결국 곳곳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제때 배급을 받지 못한 병사들까지 농민 반란에 가담하여 각지에서 세력을 확대해 나가는데 그 반란의 지도자 중에 하나인 이자성은 귀천에 관계없이 땅을 고루 나누어 주고 3년 동안 조세를 면제하며 백성을 죽이지 말라고 명하면서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게 되고 1642년에는 개봉을 점령하여 마침내 북경에 당도하게 됩니다. 당시 북경은 명나라의 수도라고 하기에는 그 수비가 너무 허술하였고 어이없게도 황제가 가장 믿고 있던 신하가 성문을 열어주면서 이자성군을 불러들여 결국 숭정제는 나라를 잇기 위해 세 아들만 피신시키고 황비와 후비들에게 자결을 명한 다음에 딸들을 직접 죽이고 만수산으로 올라가 유서를 남긴 다음 자결하여 34세 생을 마감합니다. 이렇듯 마지막 숭정제는 명나라가 세워지고 276년 만에 멸망하면서 만국의 황제가 되지만 욕먹지 않고 오히려 동정을 받는 황제이기도 하는데 17살의 황위에 오른 숭정제는 부패한 황관과 관료들을 제거하고 여진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등의 무너져가는 나라를 되살리고자 그 누구보다 부지런히 애를 쓴 황제로 다른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명군으로 불리는 훌륭한 황제가 되었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워낙 선대 황제들이 나라를 철저하게 망쳐 놓았던 탓에 불운하게도 만국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성이 북경을 점령하고 황제가 죽었다고 해서 명나라를 완전히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명나라의 관문인 산해관에는 오삼계 장군이 5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도 오삼계 군대 때문에 명나라를 쉽게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오삼계 장군은 이자성이 북경을 함락하고 황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갈등합니다. 황제를 내몬 이자성을 칠 것인가 아니면 명나라를 위협하는 청나라를 칠 것인가. 오삼계는 부친과 가족들이 모두 북경에 있기 때문에 이자성에게 항복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부친이 이자성 군에게 고문당하고 자신의 애첩인 진원원을 이자성의 부하가 가로챈 것을 알게 되자 오삼계는 분노하며 마음을 바꾸는데 당시 청나라는 어린 황제인 순치제를 대신하여 섭정하던 예친왕에게 사신을 보내 투항 의지를 전하고 산해관을 열어 청나라 군대가 아무런 저항 없이 중원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로써 명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청나라 군대는 투항한 명나라 군대와 함께 산해관으로 진격해오던 이자성군을 몰아내고 중국 본토를 급격히 장악하면서 명나라 말기 농민 반란인 이자성의 난은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새 왕조를 여는 데 성공했으나 결국 이민족인 청나라에게 중원의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